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일 이종훈의 HQ 시간입니다. 9월 달에는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9월 2일인데 와 이제 진짜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올해가. 눈 깜짝하면 이제 어이고 한 해를 정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4개월이나 남았구나. 못다한 것들을 이제 다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다가오는 어떤 피부에 다가오는 그런 그 기운이 역시 9월이구나. 8월과 또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오나 봅니다. 우리들에게도 정치의 어떤 가을 또는 겨울 또는 봄 또는 여름 이렇게 답답함을 뚫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절기가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죠? 이종훈의 HQ의 토크 배틀입니다. 토크 배틀 시간이고요. 김경국 평론가하고 지석규 평론가가 옆방에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토크 배틀 시작하기 전에 들려드릴 오늘의 아투, 오늘의 일면 톡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동훈, 이재명 민생 공통 공약 협의기구 합의했다. 뭐 다 아실 테지만 어저께 일요일 날입니다. 원래는 한 90분 정도 여야 대표가 만나서 90분 정도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한 140분 정도 회담을 한 것 같고요. 여야 회담이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11년 전이라면 2013년이고 2013년이라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였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이 이렇게 초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한 회담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11년 동안이나 여야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적대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계속 추구해가는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전 개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꼭 복원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의 수많은 지금 그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원의 자격도 없고요. 정말로 수준도 천박하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의식도 좌경화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요. 좌경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달라붙어서 꿀을 빨려고 하는 그런 자들과 민주주의를 하겠다? 너도 참 그런 못난 놈이구나 라고 욕을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자라도 어찌됐든 국민들이 선택한 자들이고요. 저들과 끝까지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또 공격할 건 공격하게 가면서 앞으로 4년을 버텨야 됩니다. 외면만 하고 공격만 하고 해서 192 대 108이 그 108의 입장을 뚫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담이 첫 발은 내디뎠다라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기사도 그런 톤입니다. 우승준 기자가 썼는데요. 일단 우 기자는 합의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민생 공통 공약입니다. 민생 하지만 사실 민생은 관심도 없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재명 살리기죠. 물론 이재명 살리기가 민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이재명이 곧 국가요, 이재명이 곧 나라요, 이재명이 곧 하나의 정당이니까요. 이재명 일극체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재명이 마치 대단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뭐 대책이 있고 대응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 정치인인 것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말투를 한번 지켜보세요. 전대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전대는 좀 팩팩한 목소리로 양양양양 되면서 화가 섞인 그런 톤으로 툴툴거릴 때도 많았고요. 어찌됐든 대여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면 지금은 목소리도 천천히 하고 약간 중저음에다가 마치 자기가 좀 인텔리인 것처럼 온화한 느낌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도 응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합의문을 한 가지라도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약간 한 몇 개, 뭐 6개인가요를 합의했지만 그 중에서도 어쨌든 민생 공통 공약, 미국 같으면 비쟁점 법안의 상내화, 비쟁점 법안 통과를 위한 상내적인 그런 협의를 하는데 일단 이것일지라도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합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투세 문제라든지 추석 응급 의료 체계라든지 반도체 AI 산업의 국가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이라든지 저출산 문제, 딥페이크 문제 등 상당히 그나마 이거라도 꼭 합의를 보아서 국가의 어떤 안정과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기를 진짜 바랍니다. 뭐 이 기사는 그래서 이제 양쪽이 이 모두 발언까지 좀 공격적이었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 사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여야 대표회담 약속대로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하길. 앞서서 일면 기사에서 나온 합의한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그러나 저도 아까 걱정을 했지만 상대가 상대, 즉 이재명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는 민주당, 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진지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가 이 사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민주당은 이런 합의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보인 것 같은 터무니없는 위험한 발언, 독도 지우기 괴담의 계엄령 괴담까지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한 것을 지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금 적시를 하고 삼가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일가를 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 칼럼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번 고성국 칼럼은 갓근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갓근 이론, 김일성의 갓근 이론입니다. 조선시대 때 썼던 갓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갓, 둥그런 갓.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히트를 했죠. 한국산 좀비 드라마였는데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확산되는데 초기에 굉장히 공헌을 한 그런 시리즈물입니다. 이 킹덤에서 외국인들이 대단히 눈여겨본 것이 바로 머리에 쓰는 갓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게 뭐냐 그랬는데 갓이다 그랬더니 아니 그건 God 신이고 농담하지 말고 저게 뭐냐라고 되풀이 물었다는 그런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갓근 이론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이 갓은 끈 하나만 잘라도 머리에서 벗겨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김일성은 김일성대학의 1972년 졸업식 연설에서 했다고 합니다. 즉, 이 김일성의 갓근 이론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김일성 세습 왕조와 공산당들은 통일 전술
전략의 일환으로 이 각근 이론을 계속 써먹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반도, 대한민국은 일본이라는 각근과 미국이라는 각근을 두 개의 축으로 해서 갓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왕조는 김일성의 각근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동맹이라는 끈을 끊어버리려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 해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정전협정이라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한미동맹의 각근을 잘라버림으로써 이 갓을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갓을 벗겨내려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바로 북한이 주장하고 주창하고 있는 게 바로 한일 동맹. 동맹은 아니죠. 한일 협력의 끈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일 협력의 끈을 자르려 끊임없이 남한에 있는 간첩들이나 또는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좌파 무리들에게 계속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라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한 이 무리들이 계속 남남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죠. 반미는 사실상 우리의 이제 안보 의식 때문에 쉽지 않으니 가장 약한 고리, 즉 민족 감정을 늘 쉽게 부추기고 불만 붙였다 그러면 불길이 훨훨 번져나갈 수 있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바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반일 몰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럼의 제목이 김일성은 죽었어도 대남 적화 교수는 남아있다. 즉 각근 이론으로 계속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를 끊임없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가면서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라고 이 칼럼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하려 한다고 공격하는 것도 건국절 자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친일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는 것이고 또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라고 공격하는 것도 그가 뉴라이트가 아니라 또는 뉴라이트 자체가 아니라 보수진영 전체의 친일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론전의 승패는 선제공격이다. 선제공격에 달려있다. 방어적으로 여론전을 해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선빵! 공격을 하는 것이 받고 나서 방어하고 반격하는 것보다 몇 배 더 공력을 아낄 수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로 공격받기 전에 각근으로 되받아쳐야 된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하고 칼럼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일에 토크 배틀 두 분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국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직 제가 소개 안 했습니다. 성격이 급하십니다. 네. 자, 지석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요. 지난주가, 조회수도 잘 나오고요. 두 분이 월요일로 옮기니까 월요일이 번쩍번쩍 빛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네, 가짜뉴스인가요? 진짜 뉴스입니다. 왜? 가짜뉴스가 막 그냥. 아시죠? 네. 모든 방송이 월요일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를 딱 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월요일을 딱 세팅을 해요. 그래서 이 앞으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사실은 월요일날 딱 그걸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두 명이. 예. 그래서 두 분을 월요일에 특별히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제가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무슨 말씀이에요? 영광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네네. 국회 개원식을 좀 뒤늦게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뒤늦게 늦어지는 어떤 개원식도 처음이지만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언론들이 굉장히 지금 그것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편승을 해서 민주당이 요즘은 계속 반일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시다 총리 방한을 또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계속. 아이고,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것을 애원하기 위해서 독도를 지웠냐? 이런 식의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기승전 반일이에요. 네네. 이번에 민주당,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불참도 지금 반일과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네. 기시다는 만나면서 야당을 안 만나려고 한다. 네. 개원식은 불참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국 평론가께서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입장 바꾸기. 예, 만약에 대통령이 사사건건 법무부죠. 법무부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못 쓰겠다. 네. 정당 해산 청구해라. 하하. 이렇게 대통령이 사사건건 법무부를 정용한다고 생각합시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국가기념일 때 야당 대표를 초청을 했다. 네. 야당 대표가 기분 좋게 올 수 있겠습니까? 기분 더럽죠. 응? 싫죠. 사실 그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뭐 전현희 의원이 대표적이지만 살인자 뭐 이런 검도를 완전히 넘어선 공격도 지금 그러네요. 계속하고 있죠. 살인자라고까지 했네요. 그렇죠. 이런 식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왜 집에 무슨 손님을 초대하려면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 그렇죠.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끄럽게 짓는 싸나운 개를 집에 마당에 풀어놓고 네. 손님을 초청한다면 손님이 뭐 그렇다고 제가 전현희 의원이 뭐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초청을 한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더 심하죠. 살인자라고 욕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욕을 하고 정말 온갖 비난과 조롱과 그 다음에 멸시를 하해 가면서 대통령과 지금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해놓고서는 아니 왜 국회 안 나오느냐? 그거 진짜 적반하장인데요. 자, 지석 평론가님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무슨 뭐 속이 좁은 사람, 속이 이제 아주 옹졸한 사람, 협량한 사람, 옹졸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친구들도 있고 뭐 옆집 사는 사람들도 네. 뭐 시끄러면 조용히 좀 해 하면은 더 떠드는 사람들이 있고 예. 이렇게 옆집 관계나 주변 지인 관계가 아니고요. 네. 이건 국가를 통치하는데 하나의 권력체와 또 다른 권력체 지금 싸움이거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여와 야가 있다고 한다면 네. 항상 그렇게 존중하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네네. 야당과 인정하자 서로 함께. 그런데 상대가 그것도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네. 헌정을 어쨌든 대선을 헌정 질서를 중단시켜서 빨리 조기 대선을 하겠다. 네. 심지어 이러고 그래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있고 대통령도 국가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의 국민이 선택해서 투표를 해서 인정된 대통령을 네. 또 선거로 끌어내리는 건 좋죠. 그 선거는. 네네. 그런데 중도의 국정을 그야말로 중단시키겠다는 거죠. 네네. 거기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살인자라고 한다든지 네. 또는 대통령을 희화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것. 네. 이게 국정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상대 정치 집단인가요? 이런 집단인데 거기다가 더더욱 국회라고 하면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의 야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 네. 그 의장이 국회로 와라? 네. 이러면 가고 싶겠습니까? 네. 저는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귓방망이를 날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대통령을 사실상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금 네.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의 뭐 불복 수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대통령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끌려다니지 않겠다. 음흠. 그리고 만약에 오늘 국회에 나왔다 칩시다. 나왔으면 작년 연말인가 예산 시정연설할 때인가요? 네네. 그때 김용민 의원 네. 뭐 물러나셔야죠 이런 네네. 얘기. 또 뭐 야당 의원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왜 대통령 지나가면 이렇게 돌아앉았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다 돌아앉았죠. 그렇습니다. 예. 돌아앉았고 또 뭐 이번에 뭐 피켓 안 들고 나오겠습니까? 뭐 더 난리를 치겠죠. 그럼요. 예. 그런 상황에서 나가서 과연 뭐 대통령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김병 말씀 전적으로 진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정말 대통령으로 예우할 마음이 있어야 그런 바탕이 되어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와서 정말 자기네들의 어떤 정파적인 이익을 갖고 쥐고 흔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먹잇감으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저는 하시는 그럴 때 국민의힘이 네. 딱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얘기하면 적합하지 않고 본인 당사자니까 대통령이. 근데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 한 주체잖아요, 국민의힘은. 네. 제2야당 아닙니까? 네. 제2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이야기 왜 기시다를 만나면서 국회 개헌 불참했냐? 그러면 딱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해야죠. 정식 입장으로. 첫째, 그러면 오늘 참석하고 내일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거 철회하겠다 하면 당장 하겠다. 자, 두 번째, 대통령이면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수반이잖아요. 네. 그럼 다른 나라 해외에서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으로서 예우할 거냐, 아니면 지나가는 무슨 개처럼 개차만 만들 거냐, 국회에서 망신 줄 거냐. 요거 안 하면 내일 모레 할게. 이런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국민의힘에서 안 나왔죠.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나오면,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석하는데 원칙과 기준이 있다. 딱 이 입장이 나와야 될 거라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 기시다는 왜 온다고 하는지 혹시 왜냐하면 기시다가 이번에 9월 말이면 다시 이제 그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갈참이에요. 왜 병장 말기처럼 병장 말기처럼 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온다고 합니다. 작년에 셔틀 외교가 한 4번 서로 2번씩 왔다 갔다 했고요. 올해도 다 합치면 거의 한 10번, 이 다자회담까지 합치면 11번 정도로 만나는 건데 한일 대통령과 총리 관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쉽게 만나면서 관계가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는 혹시 이유에 대해서 짧게 한번. 예, 제가 먼저 좀 예. 할까요? 지금 기시다도 네. 이번에 임기 끝나고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총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내일 모레는 대통령이 실제 누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다 지금 불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한미일 어떤 군사 협력 같은 거, 네. 또 그 외에 뭐 다양한 문화적인 네, 문제라든지 네. 이런 걸 활용정점으로 마무리하는 것, 아하.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것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뒤에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따로 얘기하면 아, 예. 이거 지금 진짜 귀중한 얘기입니다. 예. 왜냐면 이 기시다가 지금 불안한 국제 정세 불안하잖아요. 예. 내가 물러나도 예. 자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만큼은 예. 걱정하지 마. 예, 다음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사람 예. 다 나랑 네트워크 돼 있어. 예. 내가 뒤로 다 작업을 해놓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거를 예. 미리 앞서서. 근데 누가 나이가 더 많죠? 형 동생은 아니지만 누가 아마 기시다가 기시다가 많죠. 예. 그러니까 사실 형식적인 이 국가 대 국가의 대표적 관계가 아니라 물밑에서 그 신뢰성을 갖고 차기 총리는 내가 작업해놓게 선 작업 비단 깔아놓으면 그때 다시 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결정적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약속을 했을 수 있게. 그러나 겉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게 기시다 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물어보시죠. 그러면 그때 다시 김평한테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적어주셔야 돼요. 여야 이제 대표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회담도 참 오랜만에 뭐 이루어졌다고 하더군요. 11년 만인가요? 10년 만에 뭐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어쨌든 뭐 대표회담은 지금 끝났고요. 오늘 뭐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렇게 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졌다 이겼다보다는 그래도 점수로 우리는 몇 대 몇 이렇게. 한동훈 대표 몇 점? 예. 이재명 대표 몇 점 해서 이제 무슨 스포츠 경기처럼 스포츠 경기처럼 뭐 기술 점수 좀 포함시켜 주시고 예술 점수 좀 포함시켜 주셔서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몇 대 몇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어주시면서 지금 또 프랑스와 조스카님, 운사님, 퍼피앤유님, 박경혜 스패너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쁜이님, 최계수님, 강화님 역시 두 분이 오시니까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지금 써져 있어요. 계속 읽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예쁜이님, 뭐 저기 있잖아요, 저기 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다 이렇게 막 엄지척 해주시고 막 두 분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쓰신 김평론가님부터 80대 50 이유는요?
사실 어제 뭐 둘 다 어려운 자리였죠. 네. 둘 다 어려운 자리였는데 네네. 일단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무엇입니까? 모두 발언이요. 네, 모두 발언을 하면서 네네. 이재명 대표한테 네. 저 1심 판결이 나오면 승복해라. 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크게 점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움직임을 보면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고 네, 네. 느끼고 있는 건 맞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불복을 할까 아니면 또 뭐 반박을 할까 이런 궁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거기에 대놓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승복하겠다고 선언해라 밝혀라 네. 이런 얘기를 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는 그 부분을 좀 높이 사고 싶고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어떤 실수요? 계엄 선포. 네? 계엄 선포. 아,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심지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에 그치지 않았죠. 네. 계엄령을 준비하면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시키는 표결을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네네. 국회의원들을 감금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구금할 준비. 이런 얘기를까지 했었거든요. 네네. 지금 사실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 네. 대명천지에 네네. 어떻게 의원들을 구금해서 그 계엄령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그 간단하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네. 한 사람은 크게 치고 한 사람은 좀 박하게 점수를 줬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의 직격탄이 이재명한테 먹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석기 평론가는 70대 30입니다. 예. 원래 뭐좀 주셨길래 그 빨리 지우고 70대 30으로 바꿔낼지 모르지만, 제가 못 봤습니다. 70대 30점. 이유는요? 네, 근데 이거는 컨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럼요. 그 주관적인 점수죠. 제가 30은 누구냐? 이재명. 30은 이재명. 그러면 그렇군요. 30점부터 제가 먼저 설명해요. 네네. 원래는 빵점이어야 되는데 네네. 왜냐하면 아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령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로 해서 또 한동훈 대표의 이렇게 사법 리스크 네. 이거라든지 이거 불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빵점인데 네네. 빵점 맞겠는데 왜 30점이라도 점수를 얻었나? 그렇죠. 어저께 네. 사실은 되든 안 되든 8개의 네. 민생과 관련한 네. 경제와 관련한 8개 공동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 이 합의사항이 가만히 보면 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뻔한 얘기고 네. 아무 하나만한 얘기거든요. 네. 전부 그런 겁니다. 당장. 그런데 이 남들이 볼 때는 이 합의사항 딱 8개를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있을 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34부 예. 판사들이 예. 딱 볼 때 그래도 8개나 합의해서 그것도 국회에서 제1당 아닙니까? 네. 그런 당의 대표가 저렇게 8개 합의했는데 내가 이거 함부로 저기다 유죄 판결 내리고 막 그냥 막 범죄자로 이렇게 해야 되나? 아하. 저 정도의 그야말로 국가를 운영하는 여의도 대통령식의 행세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조금 고려해야겠네 라면서 그 형사 합의 그 판사들 네. 두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을까? 어허. 그게 저는 30점인 겁니다. 만약에 야당 대표가 아니면 제1당이 아니면 그냥 유죄 판결 내리는데 네. 그렇게 판사들을 혹시 흔들지 않았을까? 네네. 때문에 이재명의 성과다. 네. 그래서 제가 30점을 70점이요. 예. 내려놓지 마십니다. 예. 70점도 말씀해 주셨죠. 정확하게. 이재명만 칭찬한다고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구나. 예. 자, 그렇게 그 판사들의 네. 이렇게 판사들을 흔들었던 이재명. 예. 근데 그 흔들었는데 그걸 다시 혹시 오늘 대표회담 하는 거 예. 여기서 나 만나는 거 이거 사법 불복하려고 사법 판결 나올 때 예. 불복하려고 하는 이 작전 아니야? 빌드업 하는 거 아니야? 네. 하고 미리 또 그 정체를 폭로한 한동훈 대표. 오늘 오랜만에 두 분이 같은 뜻을 모으신 것 같아요. 바로 한동훈의 제가 좀만 더 보태면요. 더 보태시죠. 그래서 오늘 방금 저도 동의하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네네. 오늘 얘기를 짧게 했습니다. 오. 원래는 또 대표가 맨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맨 먼저 그렇죠. 이만큼 길게 합니다. 예, 이만큼 예. 길게 하는데 오늘 자기는 맨 나중에 하겠다면서 이렇게 짧게 했거든요. 예. 짧게 하면서 어제 대표회담에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막 네네. 자랑을 했었거든요. 네네. 자랑을 했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같이 맥락이 닿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네. 이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최상병 특검법.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추천 양보하겠다. 증거 조작 좋다 양보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면 플러스 알파도 우리가 적극 받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네. 나왔거든요. 또 뭐가 있었지? 25만 원 지급. 네. 25만 원 지급도 어제 굉장히 유연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뭔가 보여줘야 될 형편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굉장히 서둘렀는데 사실은 뭐 조금 거 합의를 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으로서는 크게 얻어낸 건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럼 뭐 예. 그래서 저기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면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요 지점에서 꼭 하나 짚고 꼭 하나 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딱 하나 짚은 게 자 코로나로 병원까지 4일이나 입원했죠. 그렇죠. 근데 중증이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네네. 4일이나. 근데 우리 누구나 지금 다 똑같이 지금 생각하는 게 여야 대표회담은 아마 9월 넘어서 9월 달 정도에 열릴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일요일 날 열렸죠. 예. 코로나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급했을까? 왜 그래요? 모든 것은 이 지금 여야 대표회담의 사법.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무조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아니 대표회담으로 어떻게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 대표회담으로? 그거 뭐냐? 이렇게 바로 대표회담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생 문제나 중요한 걸 결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결국 사법부에 압박이 되거든요. 판사들한테. 그래서 모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엊그저께 급하게 여야 대표회담을 한 거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또 다른 그야말로 방어막을 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사한 거죠. 장사한 거죠. 그렇죠. 예. 구분 점수를 제가 이제 평균을 내봤더니 네. 80, 70을 더하면 150이에요. 그럼 네. 평균 75점이고 네. 50, 30을 더하니까 80이에요. 그럼 40점이네. 네. 75점 대 40점으로 오늘 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박장대소를 했어요. 네. 이재명이 어저께 네. 모두 발언을 하는데 네, 네. 물론 다 웃긴 얘기지만 네. 비웃음에 웃긴 얘기지만 제일 웃긴 얘기가 이거예요. 솔직히 이재명 그러면 완전히 맨 바닥에서 왜 자기네 정치, 자기 진영 정치인이나 상대 정치인을 씹어가면서 네. 큰 정치, 큰 네. 커나간 사람이잖아요. 잡초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는 욕설, 비방, 막말로 이게 점철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어떻게 예. 한동훈 앞에 두고 모두 발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특정 개인을 비방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그랬냐면 대화를 막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라고 자화자찬을 했어요. 네네. 자, 이렇게 자화자찬한 이재명에 대해서 7자 토크 7자로 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자 토크. 자, 이걸 지켜보시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이재명의 이런 나는 특정 개인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7자 토크를 해주셔갖고 이 두 분이 뽑으시는 분들한테는 구독권을 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 구독권을 드릴 테니까 7자 토크입니다. 7자로 맞춰주시고요. 이재명의 어저께 한 말 나는 특정 개인을 비판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비방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았어요. 라는 이재명에 대해서 7자 평을 해주시면 됩니다. 7자 평. 자, 먼저 쓰신 김경국 평론가님. 어떻게 쓰셨나? 진짜인 줄 알았나? 7자 맞습니다. 해석을 해주시면. 이거 사실 뭐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진짜인 줄 알았냐? 예. 뭐 한다니까 진짜인 줄 알았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도 어제 한 18분 정도 했죠. 17, 18분 정도 네네. 했죠. 모두 발언. 네네. 19분 했다고 19분 공식적으로 기록이 됐네요. 그 중에서 어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리고 또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 무엇인가 뺏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자기 얘기네. 예. 거울이네. 그리고 또 계엄령 독도괴담 앞에서 실컷 얘기했죠. 예. 실컷 얘기해놓고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 뉴스 거짓말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폭언하고 비방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와, 이제 저기는 확실히 주제 파악을 하네. 보니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굴욕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에도 후유증과 피해가 너무 크다. 그걸 깨달아야지, 자기가. 생각과 입장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이게 이재명 어제 이런 자기가 했던 말 절반만 실천해도 그렇죠. 아마 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본인이 실천할 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지석평론가님. 예.
비방 없이 바로 킬. 예. 무슨 뜻인가요? 죄송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 특정 개인을 비방하는 정치를 실체하지 않아요. 아. 그냥 바로 죽여요. 바로 킬. 아니, 예, 박용진 비방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킬합니다. 와. 김두관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킬합니다. 와. 예, 이게 핵심입니다. 와.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 사정에는 뭐 비방하고 깔짝깔짝 예, 옆에서 훈수 두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킬. 그냥 죽이면 된다.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서 항상 예, 비명 행사라고 그런 거잖아요. 비명 행사 중에 그냥 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시겠죠? 이게 본질입니다. 두 번째가 퀴즈 하나 낼게요. 예. 여러분들이 쓰실 시간 동안. 아, 네. 비명 행사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게요? 저분들한테. 정답은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자, 예쁜이님. 자, 이제 들으셔야 돼요. 이제 평가하셔야 돼요. 네. 예쁜이님이, 7자. 숨만 진짜 다 가짜.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그 다음에 토미리스님 웃기는 개소리 유까지 포함됩니다. 고양님 아버지에나 진짜 아버지한테만 진짜 이 소린가 봅니다. 이 말씀이신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숨만 찌다 진짜 다 가짜 이것도 좋고. 예. 진짜 토크 많이 좀 올려주세요. 김정수님 두고 영구감. 이게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영구감이죠. 또 없으신가? 그러면 여기서 정해주시죠. 오늘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확률이 높다. 당첨 확률이 높다. 네. 예, 저는 정하겠습니다. 뭐요? 숨만 진짜 다 가짜. 와, 이건 리듬이 있어. 숨만 진짜 다 가짜. 라임이 있어. 예. 저기 같아. 힙합 같아요. 자, 세 분밖에 없었는데 네. 한 분이 서운할 것 같은데. 네. 두고 영국감. 두고두고 영국감 김정수님. 야, 이 두 분은 지금 이메일로 주소, 이름, 그다음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지금 아래 이메일이 있습니다. 적어주시면 아시아투데이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도를 빨리 나가죠. 벌써 36분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에 이어서 오늘도 계엄령 선전선동에 골몰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도 연일입니다. 오늘 또 저기가 있었잖아요.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 내내 고성과 고함이 계속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계엄령이 선포입니까? 그게 어떻게 연관되죠? 박선원 의원이 그거 가지고 오늘 엄청 열심히 하던데. 네네. 그것도 김용현 후보도 보니까 앞에 신원식 장관 못지않은 또 광고리더라고요. 네. 오늘 다 쥐잡듯이 잡던데.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 어제 계엄령 얘기하는 거는 뭐 일단 던지고 보자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1심 선고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죠. 네네. 1심 선고가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그 현타, 네네. 현실 자각 타임. 네네.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선고를 앞둔, 특히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들 네. 선고 앞두고 있으면 거의 이 완전 멘붕 상태가 된답니다. 그렇죠. 완전 멘붕 패닉 상태에 빠진다는데 이재명 대표도 혹시 그 상태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엄령 선포라는 게 누가 들어봐도 지금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그것도 생방송 중에 얘기를 한다? 그런 거 보면 지금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이제 정신이 팔려서 그런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아까 제가 일부러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들어가서 쭉 다 살펴봤는데 네네. 한 사람도 이 계엄령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 명도 원래 같으면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독도 지우기. 네네. 독도 지우기 이재명 전날 얘기하고 그 다음 날 계속하죠. 퍼붓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자기들끼리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아니면 또 어제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좀 너무 설마 심한 것 같다 생각은 했을까요? 어쨌든 오늘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무슨 다른 생각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저는 보고 오늘 어제 그걸 보고는 이재명의 판단력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자, 지평. 저는 이게 지금 좌파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네네. 제가 좌파 분석은 전문가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부터는 또 전문적인 영역으로. 요건 제 전문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 1이요. 지금 특별 2입니다. 요거는 왜냐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이게 지금. 경청하겠습니다.
김민석 하면 김민석 최고위 하면 누구냐면요. 운동권 내에서도 상당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탁월합니다. 사상 논쟁이나 노선 논쟁하면 김민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직접 이제 경험은 다 앞에서 경험을 했으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이거는 계엄설이 아니고요. 저는 좌파 쪽에서 고도로 지금 전략적 이게 뭔가 기획들을 짜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김민석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지금 계엄설이. 김민석은 이렇게 가짜리서 툭툭 던지고 이런 친구가 전혀 아닙니다. 네. 그 김남국 까라 정도가 아닙니다. 김민석은.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주목하는데 쭉 지금 계속 수석 대변인도 그렇고 심지어 어제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이 딱 던졌잖아요. 네. 이게 현타가 아니라 그 뭐냐 계엄설이 아니라 계엄 유도설. 계엄을 유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0월 11월에 실제 사법에서 만약에 금고 이제 공직선거법이든 아니면 위중교사든 간에요. 네네. 자, 실제 이번에 자 1심에서 판결이 네. 날 경우에 네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인정할 수가 그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비명계도 나서고 그렇다면 이런 사법적 이 결과에 대해서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다양하게 깔아놓는다. 네. 그러려면 이거의 개딸들이나 지난번 조국 사태처럼 조국 뭐 서초동 집회처럼 이렇게 거리 집회를 대대적으로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네.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 총동원, 개딸, 그 다음에 뭐 이제 민주당 당원들 총동원 이렇게 해서 거리 투쟁을 하다 보면 네네. 여기서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유혈 사태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네. 결국 계엄을 유도해서 유혈 사태를 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부를 전복까지는 못해도 고립무력화시키는 거. 네. 이런 거 하나. 또 이걸 가지고 국회 내에서 당연히 또 국회 내에서 그 어떤 정권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는 거. 네. 이런 것도 하나 유력하게 지금 사법에 가만히 보니까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면서 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이 지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일부러 유도하려고 하는 측면. 계엄이 아니라 계엄 유도설. 네. 뭐 어찌 됐든 이 계엄은 그야말로 지금 두 분 말씀 뭐 다 공통점도 있고 좀 다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고도의 어떤 전략인 건 맞긴 맞는 것 저는 같아요. 그걸 어떤 전략이 밑자락에 깔려 있는 거. 지난번에도 추미애가 2016년도에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계엄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켜야 한다라는 것도 큰 의미에서는 탄핵에 대한 어떤 빌드업이었고 나중에 이제 문건을 폭로함으로써 뭐 기무사를 해편하는 그런 그 하나의 어떤 모티브로 삼았는데 이번에도 그냥 쟤네 또 그러는구나라고 지켜보면 안 된다. 뭔가 음모가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김민석 최고가 처음에 최고위 21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8월. 그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방금 했던 이런 말씀 비슷한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김재원 최고가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지금 다가오니까 재판이 다가오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다. 빨리 재판 선고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제대로 재판 받으라 그래. 그 헛것이 제목으로 뽑혔는데 김재원 최고가 한 말이군요. 그러니까 그럼 두 가지네요. 결국 민주당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헛것설, 하나는 계엄 유도설. 사실은 둘 중에 그 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로. 민주당에서 또 꾸민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제 아니 뭐 막가자 이거지 이제. 자, 5번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사지선다입니다. 예. 훨씬 좋죠? 예, 좋습니다. 예. 자, 이재명이 이번에 회담에서 이제 그 뒷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대안 없다. 의료 대란 같은 거. 그렇죠. 대안 없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일관했다고 합니다. 뭐 의료 대란 특히나 의료 대란은 의정 갈등 부추기면서도 딱 대안을 내놓으라고 한동훈 대표가 그랬더니 대안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 사지선답니다. 1번 평생을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더 격렬하게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서. 2번 내가 의료대란 말하니 진짜 의료대란 걱정하는 줄 알았니? 아까 좀 비슷하죠. 3번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싸움 붙이는 거라 그냥 싸움 붙이려고 한 거야. 4번 난 언제 어디서든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 갈 수 있는데 뭔 상관? 자, 여기까지입니다. 1, 2, 3, 4 중에 뭐 주옥 같더라도 하나만 또 선택을 해주신다면. 어제는 대표회담이었기 때문에 다른 날은 또 다른 번호를 쓸 수 있지만 어제 대표회담에서는 요겁니다. 제가 이번에 지평부터. 자, 일단 보시죠. 이야, 이건 또
3번이 3번인데 아주 예쁜 3번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 예. 3번이죠? 그러니까 다른 때는 당연히 뭐 내가 의료대란 이제 말한다고 해서 진짜 의료대란 걱정하는 줄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제 사실은 거기에서 그 전부터 딱 이거 시그널이 왔는데 네. 이재명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의료개혁 문제 가지고 갈등이 좀 있고 서로 네. 다른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저께 한동훈 대표 의료대란 그거 맞는 말씀 같다. 그거 다 자기 입장 얘기하지 않고 네. 그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그거 하시는 대로 그 좋은 의견이다. 그거대로 하십시오. 전 특별히 입장 없습니다. 이건 뭐냐 힘을 실어주면서 대통령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 예. 우리가 늘 아는 게 틈새를 더 벌리려고 하는 것. 이게 결정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지한 정답이었습니다. 예, 진지합니다. 예. 진지한 정답이었죠. 자, 저는 김경욱 평론가님. 저는 2번. 예, 2번. 진짜인 줄 알았는데. 예. 역시 이재명은 확실하게 이거다. 걱정하는 줄 알았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 뭐 의료대란에 무슨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예. 뭐 필요하면 이번에도 아마 코로나 마지막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는 맞습니까? 아니 30이 있는데 아마 기자들이 그래서 네. 질문을 했나 봐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이래. 대표실에. 대표실에 그랬더니 대표실은 오보라고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가려면 서울대병원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네. 굳이 뭐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 사실은 또 뭐 이재명이 지금 민생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네. 하나부터 10까지 지금 온통 관심은 재판에 관심이 다 예, 쏠려 예.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내가 걱정하는 줄 알았니? 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속도를 좀 내보죠. 이슈를 좀 바꿔보죠. 오늘 기사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네. 조선일보 단독인데요. 네. 문다혜의 검은 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뭔가 예. 석연치 않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김정숙이 직접 동창한테 부탁을 해서 문다에게 5천만 원만 보내라. 이건 자기가 이제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5천만 원 현금 따발로, 맨날 현금이야. 현금 따발로 갖다 동창한테 주고, 동창은 계좌를 통해서 문다혜한테 5천만 원 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올 초에 이 동창 계좌를 압수수색을 해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아니 엄마가 관연한 딸, 시집간 딸한테 돈 붙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남편이 밥벌이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 토리 게임스가 그것도 예. 뭐 거의 실패하고 맨날 돈 끌어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고 금지옥엽인 딸 어떻게든 잘 사냐 해서 이상직이한테 좀 돌봐달라 해갖고 뇌물로 이제 받아 처먹은 것 같긴 한데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돈을 주냐 이거죠. 자, 김편부터 이런 3쿠션으로 돈 보내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비정상적인 돈이니까 그렇겠죠. 정상적인 돈은 이럴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김정숙 씨가 그렇게 보냈던 게 가장 기본적인 돈 세탁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돈 줘가지고 네. 통장에 좀 입금시켜두고 이렇게 또 기본적인 그 사람한테 돈도 은행으로 안 주고 현금으로 사람을 줘. 통해서. 그럼 없는 거야. 예. 사라진 거야.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웃기는 게 자기가 문다혜한테 돈을 보내면서 개똥이 있었고 뒤에다 또 갈라올고 김정숙을 적었더만. 그러니까 개똥이 그러면은 문다혜가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또 그 노파심 있잖아요. 아니 노파심. 무슨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 해먹지. 그렇지. 근데 이제 앞으로 이 5천만 원 청와대 직원이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직원이 그렇죠. 5천만 원 보따리 해갖고 보따리에서 싸서 현금으로 갖다 줬다는 갖다 이 돈이 무슨 돈일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관봉권이니까? 관봉권 내지면 어쨌든 간에 특활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 파장이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숙 씨는 이미 또 옷값 관봉권 전력도 있죠. 그럼요. 전력도 있기 때문에 특활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평께서는 예,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자임한 거죠. 다섯- 내 돈이 네 돈이고 주머니 돈이 쌈짓돈. 우자 토크를 해주셨군요. 경제 공동체. 예,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같은 집안에서 지금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부모 자식 집안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전화로요. 야, 너 지금 청와대 좀 들어와. 너 그때 얘기했던 거 내가 좀 준비해놨어. 그러면 이제 문다혜가 가면 되는 거예요. 청와대.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가족이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청와대에 있는 직원이 따로 봉투에, 그죠? 무슨 가방에 또 따로 갖고 나왔어. 나와서 또
김정숙의 친구한테 또 갖다 전달했어. 근데 김정숙은 또 아무 생각 없이 김정숙 친구는 그죠? 친구는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이걸 은행에다 저 같으면은요 5천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하지 않고 저는 왜냐면 이게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서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그때 뭔가 급했다. 돈이 급했으니까 바로 그냥 5천만 원을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건너 하면 그런 정도로 몇 번 이게 체크 포인트를 바꿔버리면 이게 숨겨지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실수까지 해서 옆에다 또 김정숙 이름을 썼고 이런 면으로 두고 볼 때 이거는 어떤 돈이냐? 이건 복잡한 돈이다. 경제 공동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안일하게. 뭐 우리가 다음에 또 집권할 건데 그런 생각 안일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 아무튼 이렇게 공을 들였지만 또 허술한 거 엄청 허술해. 엄청 허술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에휴 쟤네들한테 정권 안 뺏겨 이런 그 뭐랄까 방심이 자신감도 있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자, 돌 얘기를 해봅시다. 네. 문다혜가 또 SNS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저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그 돌인가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이게 참 얘는 맨날 이렇게 SNS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돌 맞아야지. 아이씨, 돌 맞을 짓을 했으면 돌을 맞아야지. 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두 분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아서. 자, 무슨 의미일까요? 김편부터. 근데 이게 사실은 자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는 나는 죄가 없는데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깨구리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데, 과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문다혜가 아무 잘못 없는 그냥 진짜 죄 없이 돌에 맞은 개구리로 생각을 할까? 네.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문다혜가 글을 올렸다면 정말로 경강부회죠. 그렇죠. 정말로 경강부회인데 죄 없는 개구리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질러 온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문 대통령 부부 그리고 문다혜 저질러 온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어제 또 보면 문다혜가 깨진 유리창 사진도 같이 올렸었거든요. 시커먼 화면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깨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문 프레지던트도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있다. 우리 좀 위로도 해주고 또 많은 지원도 좀 해주라.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한테 SOS를 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평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니, 해도 됩니다. 다르셔도 돼요. 두 분이 꼭 같이 칠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세상에 대한 검찰 수사 받았으니까 분노하고 자기가 화가 난다는 표현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지지자들한테 우리로 결집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이게 참 자신이 스스로 반성하는 글이 아닌가. 와, 문다혜가 이제 드디어 성찰하고 반성의 단계까지. 정말 반성하는 글이라고. 그렇군요. 왜냐면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맞서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이렇게 보면 그 돈을 누가 보냈을까? 왜 하필 내가 받았을까? 그래서 니을이 아니라 니을 오타가 났구나. 돌이 아니라 돈. 그래서 이 사단이 났을까? 그때 엄마가 보내줬을 때 돈을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반성하는 거예요. 그때 어설프게 받았다. 네, 반성의 글이다. 그 돈을 누가 엄마가 보냈는데. 왜 내가 하필 그때 무심코 받았을까? 받지 말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돌이 아니고 돈이거든요. 엄마 아빠의 검은 돈을 내가 왜 세탁을 해줬을까? 그렇죠. 왜 특활비를 굳이 나한테 보내서 이런 시련을 줄까? 이렇게 어설프게 세탁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어쨌든 그 돈을 제주도에 있는 그 별장도 사고 그 돈으로 저기 양평에 다가구 주택도 샀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후회와 회환과 반성의 의미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로 저는 딱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왜 아들 문준용 씨는 전혀 거론이 안 되죠? 그러게요. 근데 문준용은 사실 이렇게 매번 문다혜보다 훨씬 더 시끄러웠죠.
그래서 많이 시끄러웠었죠. 많이 시끄럽죠. 중간중간에 옛날에 예. 이재명이 이 서로 경선을 할 그렇죠. 때 예. 가장 공격한 게 아니 문재인 후보님은 아들 문제부터 어떻게 좀 빨리 속 시원하게 해명하세요. 그 지금 불법 채용했죠?라고 공격했었잖아요. 그냥 문준용이 계속 그 사실 논란의 가장 중심이었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문준용과 문다의 차이는 하나는 관봉권 대 공공기관 지원금 이 차이라고 보시면 이 급이 다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문대가 훨씬 급이 높구나.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 예, 문준용 정도는 뭐 그런 건 거론할 이유도 돌의 없죠. 크기가 달라. 맞아야 돼. 돌의 크기가. 돌의 크기도 다르고 돈의 크기도 다르고. 자, 이재명이 오늘 문재인한테 간다고 합니다. 올 주말에 가는데 네. 이게 또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문재인한테 문재인을 이렇게 그 변명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거 지금 수사가 잘못됐다고는 해요. 네, 그리고 네, 찾아간답니다. 보나마나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문재인에게 뭔가 말을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는지 오자 토크입니다. 칠자 아닙니다. 오자 토크입니다. 아까 이재명, 그러니까 재명이가 죄인한테 찾아가서 죄인한테 범죄인들끼리 해서, 지금 네. 예, 하는 말입니다. 네. 자, 이재명이 문재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5글자. 예, 5글자. 뭔 말을 하러 갈까? 네. 뭘 들려주고 싶을까? 내가 좀 해봐서 알아. 뭐 이런 건가? 자, 사실 자기는 소환도 당해봤잖아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아직 소환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혹시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5글자 5글자로 이재명이 이번 주말에 양산 가서 문재인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써주시면 또 아까처럼 저희가 구독권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님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네 애비가. 가끔 고성국 주필님이 여기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못 쓰면 아니 그거보다 훨씬 재밌게 쓰셔 하는데 재밌다 이거. 네 애비가 맞아. 정수님, 개구리, 황소개구리님, 뭐 개구리? 황소개구리겠지. 김성수 여사를 보니까 그냥 개구리가 아니라 황소개구리 같긴 하네요. 자, 다 쓰셨는지요?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자, 이것만큼은. 일단 고민하실 동안 김경국 평론가님은 뭐라고 쓰셨습니까? 이게 사실 범죄자들 이야기는 늘 한결같을 거거든요. 네. 우리가 무슨 죄 있느냐 아하. 그런 한결같은 얘기를 주고받을 텐데 지금 사실은 한동안 이재명 대표가 연임되기 한참 전부터 한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방치를 해놓다시피 그렇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막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 막 거품을 물고 있는데 네네. 급해진 거예요. 내 재판이 다 돼가니까 급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좀 힘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찾아가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제 느낌은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데 이게 같이 어떻게 불복하는데 우리 뜻을 모아보자.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복하는데 입을 모아보자. 머리를 맞대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바로 이거 취임 첫 행간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적폐청산이라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 검찰 보고 수사를 중단해라 할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사실은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평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그 친명 보여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방탄동맹체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방탄동맹체. 예, 나는 갑자기 그거 BTS 쓰신 줄 알았어. 방탄을 쓰시고 그다음에 한참 안 쓰셨어. 아니 갑자기 BTS 아미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시려고 했는데 방탄동맹체 설명해 주시죠. 예, 방탄동맹체. 네. 우리가 지금까지 했으면 친문 횡사, 그다음에 친명 횡재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고요.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앞에서 이제는 뭐 비명계가 싹 움직이면서 친문계가 이제 모가지를 쓱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재인에 대한 이 수사 속도가 재빠르게 되면서 이거 심각한 지금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문재인도 이제 사법 리스크에 눈앞에 이제 코를 빠뜨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이제 우리 분열해서는 안 되겠다. 자, 윤석열 앞에서
전면적으로 동맹체 함께 싸워 나가자. 이거 얘기하려고 가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바로 비슷하게 쓰신 분이 있어요. 같이 투쟁해라고.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네. 그 다음에 하나만. 형 먼저 가. 형 먼저 가. 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목은 괜찮아. 목 상처 얘기입니다. 목은 괜찮아. 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다들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오자 토크, 칠자 토크에 지금 서로 말씀 나누시느라고 약간 좀 정신들이 없으셔갖고 오자 토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거는 일단 각하입니다. 각하. 네. 형식이 기각이 아니고 각하입니다. 5글자죠. 예. 같이 갑시다도 있고요. 향기롭게 같이 갑시다. 네. 자, 거기까지 해볼까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네. 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네. 예. 저는 저겁니다. 뭐요? 예. 형 먼저가 형 먼저가 이 5글자. 형 먼저가 5글자입니다. 7글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된대. 네가 가라 하와이. 딱 그건데. 이건 뭐냐? 예. 사실은 속마음은 형 먼저가 큽니다. 그런데 겉은 그런 얘기 하지 않겠죠. 그렇죠. 아마 저 댓글 쓰신 분은 속마음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은 진짜로 겉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자,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일단은 같이 투쟁해. 같이 투쟁해. 너무 예. 원론적인 정답이지만 그렇죠. 같이 투쟁해. 그래도 정답은 정답이니까. 자, 이 두 분 지금 아트TV로 이렇게 위에 써져 있는 대로 해주시면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달려봤습니다. 두 분 정리하는 말씀 한마디씩 하시죠. 벌써 끝났나요? 벌써 7시가 됐어요. 저기에 PD님, 우리 1시간 연장해도 돼요? 노래방이냐? 코인 넣어주면 1시간 연장해 주세요. 코너인가? 네. 자, 두 분 이제 정리해 주시는 말씀 한마디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평부터. 네. 지금 의외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요. 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존재감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도대체 초선이야? 초선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당 대표는 늘 이제 당 대표니까. 네네.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싸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대중 선동을 녹아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쁜 일 있으신가? 좀 나서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아이고 웰빙당 소리 듣기 싫으시면 SNS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출연하시고 한동훈 대표가 네. 저 대표 되기 전에 늘 했던 말이 그 말이죠. 당 웰빙 정당 소리 더 이상 안 듣게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좀 힘이 좀 붙이는지 좀 못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찬바람 불면 좋은 소식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더 힘을 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 더 분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래도 있죠. 찬바람이 불면 네가 떠난 줄 아세요. 그렇죠. 딱 예. 이재명의 노래네. 이재명 노래네. 예. 제가 노래까지 다 불렀습니다. 언제 한번 그 노래를 제명이 들어간 날 단체로 한번 부르죠. 제명이 딱 판결 난 날 그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도 이렇게 즐겁고도 그렇지만 아주 날카롭게 한 주를 시작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이종훈의 HQ 오늘 시간 여기서 닫겠습니다. 내일은 송구권의 현장 정치가 이어지고요. 저는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